SEO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부르는 건데 키워드 컨텐츠 링크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네이버의 웹마스터 도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키워드는 내가 상품명 넣었고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제 긁힐 거고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은 뭐 그 맨 마지막에 아직 설명 안 했지만 키워드 10개의 태그를 넣으실 거고 그 아래 보면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키워드를 넣는 것들은 이미 세팅이 다 돼요. 네이버 거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알아서 세팅이 다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링크는 뭐야 그러면 함께 사면 좋은 상품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내가 다른 상품 보게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링크들을 서로 주고받느냐 근데 저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요 아래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고전의 방식은 홈페이지 최적화할 때 이미지에다가 이름을 먹여줄 때 저렇게 alt는 거실 탭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로 이미지 호스팅에 올렸을 때 뽑아오는 소스의 어떤 그 흐름이잖아요 그죠? 언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칸 띄고 alt는 쌍따옴표 한 다음에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저런 식으로 먹여줬단 말이에요. 저게 전부 다 홈페이지 최적화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는 어차피 네이버 거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저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죠. 어디다가 이미지에 먹여준다는 그래서 블로그도 이미지에다가 한글을 먹여줘갖고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갖고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 긁힌 거 보셨죠. 이미지도 저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노출이 긁혀서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SEO는 최적화의 기준도 있지만 모든 사용자가 이런 검색의 행위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컨텐츠를 볼 때 검색을 하고 막 컨텐츠를 보죠. 모든 사용자에는 시각장애인 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모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고도화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그 이미지를 읽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들을 했을 때 최적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의 그 주된 목적이 무조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로직도 그렇지만 사용자한테도 둘 다 최적화를 맞추려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래요. 제조사는 그 제조하는 업체 실제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위에 상품명에다가 브랜드를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어줬으면 여기에도 브랜드가 동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오히려 더 깊은 큰 가중치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모델명은 뭐 명사 넣으셔도 되고 내가 지어주고 싶은 어떤 특정적인 영어와 숫자의 조합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사실 관계는 없고요. 근데 보통은 노출하고 싶어서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면 거실 테이블 뭐 이렇게 뭐 브랜드랑 같이 붙여서 한다라고 하면 뭐 옷잎을 거실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하죠.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사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를 한번 정해 놓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 비교의 M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격 비교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숫자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고유의 번호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보면 아까 보셨던 속성의 어떤 기준이 상단 탭에 있었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종류에는 좌식 테이블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맞죠? 그죠? 그리고 원목이었고 그리고 자재 등급은 뭐 2원 등급 이거 이제 친환경 등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인원에 보면은 4인용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형태는 원형이 대세였고 특징에는 접이식이 대세였죠. 근데 나는 이런 상품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딴 쪽에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선호도도 굉장히 멀어지시거든요. 이미 아이템을 내가 정할 때 이런 선호도의 기준을 지금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여기요. 네, 여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단에 이 부분을 내가 잘 보고 검색어를 변경해 가면서 선호하는 기준의 어떤 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선호하는 상품을 가져와서 런칭을 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보고 아이템을 만지시는 게 중요하지,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템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내 상품은 선호 상품이 아니었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왜냐면 노출이 안 될 거니까요. 타 마켓은 선호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과 어떤 뭐 그 뭐라 그래요?
3일간의 입금 잤으면 그러면 매출액. 네. 매출액으로 뭔가 환산이 돼갖고 랭크를 결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호 기준이 오히려 더 먼저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타마켓으로 뿌려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타마켓도 네이버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템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죠. 트렌드 같은 거예요. 원산지 꼭 선택하시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 돼 있잖아요. 상품 상태는 당연히 신상품이실 거고 미성년자 구매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빽빽하게 여기를 상품 뭐 페이지 별도 표기 이러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원을 좀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야 이것도 텍스트로 긁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긁혀서 상품 품질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배송이야 어차피 뭐 다 아실 거니까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배송을 설정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일반 배송이 거고 오늘 출발까지 선택을 하시면 시간을 설정하시게 돼 있어요. 택배 마감 시간인 거죠. 근데 내 택배 마감이 예를 들어 15시야. 그럼 포장하는 시간이 대충 한 3시간 걸려. 그러면은 15시가 아니라 언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12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감을 12시에 치고 1시, 2시, 3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택배기사님 오실 때 출고를 해드리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셔야겠죠. 그거는 업체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묶음 배송은 가능할 거냐 불가할 거냐 요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관리비 들어가셔갖고 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셔도 뭐 이 창 안 꺼지니까 가셔갖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배송비는 보통 무료 아니면 그다음에 유료겠죠. 그죠? 조건부 무료 아니면 조건부 무료는 착불, 선결제 혹은 뭐 착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니까 뭐 2,500원 보통은 이렇게 늘 거고 배송비 조건에 뭐 나는 3만원 이상 무료 배송, 뭐 10만원 이상 무료 배송 할 거야. 아니면 난 그냥 무료 할 거야. 아니면 난 그냥 무조건 2,500원을 고객한테 선결제로 요청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서 본인 상품에 맞는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요거는 CJ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주도는 3,000원, 그 다음에 도서상가는 7,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별도 설치비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출고지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자 주소록 누르셔서 반품 교환 들어오시면은 기본 반품 택배사가 네이버는 CJ로 돼 있어요. 근데 지마켓 옵션도 CJ로 돼 있고 웬만한 데가 다 CJ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J 택배로 하면 얘가 자동으로 수거하고 그 수거 송장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불편한 건 나는 CJ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다른 반품사를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것도 여기 들어가셔갖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편도라고 되어 있죠. 최초 배송비에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완복 배송비 영원히 청구됩니다. 난 무료로 위에서 설정을 하고 난 여기다 2,500원을 넣으면 5,000원이 청구되는 거죠. 무료로 보냈지만 고객이 구매 의사가 없어서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면 내가 보낸 가격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오는 것까지 해서 5,000원이 청구가 되는 거고 교환은 왕복 5,000원 받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요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추가 설명 안 하고요. 반품 교환지 이것도 뭐 똑같은 거니까 위에랑 이제 아래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혹시나 다르면 따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S 특이사항 뭐 따로 건들 거는 특별하게 없으세요. 뭐 그냥 다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구성 상품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옵션 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다른 점은 이거는 내가 설정해 놓은 가격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실제 그 상품의 가격을 넣으시는 겁니다. 네. 보통은 추가 상품을 안 걸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옵션 또한 단품으로 시작을 하셔서 걔가 상단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옵션을 조금씩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구매 혜택 조건 보니까 뭐 최소 구매 수량, 뭐 최대 구매 수량, 복수 구매 할인, 포인트, 무이자 할부, 사은품, 이벤트 있는데 사은품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이게 이제 상품명 아래 또 뜨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굳이 넣어줘야 될까라고 할 때 아니요. 따로 상품 등록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찐 쿠폰 발행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단골 고객 할인하시고 차라리 그게 더 나으세요. 네, 재구매 고객 할인 이런 것들 그런 거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모든 판매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실 거는 사실 없다. 사은품이 있으면 사은품만 적어달라. 뭐 이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색 설정이죠. 그죠? 검색 설정 태그 10개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선택하시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태그를 넣을 건데 여기는 무조건 정확도 기준입니다. 정확도 기준이라 함은 아까 뽑아놨던 이런 검색어들 있잖아요.
이 검색어들을 조합해서 뭐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봤던 키워드를 꺼내갖고 동일하게 여기다 쳐보셔도 돼요. 내가 여기다 검색어를 쳤을 때 내가 등록하려는 이 거실 테이블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해갖고 정확도 기반으로 넣는 게 이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이 간이 테이블을 거실 테이블에 넣으면서 나는 뭐 거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면서 여기다가 간이 테이블을 이렇게 적어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이 테이블은 클릭을 해보시면 카테고리가 어디로 바뀔 거냐면 사이드 테이블로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등록을 해야지만 그 검색어는 여기에서 노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이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실이나 원목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사이드가 아니라 전부 다 거실 테이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 넣는다,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나십니다. 여긴 무조건 정확도 기준으로 10개를 채우신다. 만약에 없으면 10개가 안 나오면 이 안에서 선택을 좀 더 해주시면 되는데, 감성 태그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은 보통 상품명이랑 동일하게 넣어주는데, 그게 싫으시면은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뭘 파는 페이지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내 브랜드 그리고 거실 테이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천연 대리석이니까 천연 대리석이야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으신 거고요.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블로그의 게시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 키워드가 포함되게끔 그냥 계속 적어주시면 돼요. 귀찮으시면 미리 태그 뽑아놨던 아까 요런 키워드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상품이 등록된 형태로 완료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게 별로 없죠. 되게 쉬워요. 상품 등록은 되게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그 메모장 같은 거 있죠. 막 상품 키워드 뽑아놨던 거. 거기에 이제 상품명만 있지만 원래는 카테고리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상품명도 미리 짜놓고, 그리고 이미지도 아까처럼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가격도 미리 다 해놓고, 옵션도 미리 저 엑셀 다운받아갖고 다 조합해갖고 나오게끔 설정해놓고, 그리고 또 아래 내려가면 태그 있으니까 태그도 설정해놓고, 배송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을 메모장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등록을 하면서 칸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렇게 다 짜놓고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야 상품 등록이 빨리 끝나요. 미리 계획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등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확인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특정 사이트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우드공간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 명이죠. 그리고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1페이지 6순위래요. 광고 내구자를 빼면은 2등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 판매자가 거기 있나 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더보기 눌러서 가보니까 우드공간 해갖고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위의 체킹을 여기다가는 내 스토어명을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키워드를 넣고 순위 조회를 하면은 이게 쭈쭈쭈쭈 하고 나오겠죠. 근데 최초에 내가 20페이지 안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잘 모르니까 100페이지로 설정을 해놓고 요거를 검색을 누르면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명을 수정을 하면서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니까 몇 등, 어디에선 이걸 반영하니까 또 몇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죠. 모바일에서는 구글에 여기 어플 다운받는 데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보셨나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키워드 순위라는 게 있어요. 얘 다운로드 받아갖고 모바일에서 검색어별로 쳐갖고 얘도 노출 순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PC에서 할 거냐 모바일에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순위가 키워드의 변경에 따라 어떤 식으로 또 막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느냐, 결국 순위 싸움인 거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키워드를 많이 수정하면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해보니까 2번까지는 그래도 좀 빨리 반영도 되고 순위 변동도
이게 등락이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수정하니까 갑자기 반영도 엄청 늦게 되면서 뒤로 갑자기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긴 했거든요. 뭐 제 경험이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테스트하다가 갑자기 뒤로 나가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 서버 부담이 있어서 네이버가 약간 그걸 제한을 하는 것 같거든요. 한두 번 정도에서 끝내셔야 된다. 어떤 유튜버는 뭐 그거를 뭐 수정해도 안 날아갑니다. 뭐 옵션을 막 이렇게 막 추가해도 안 날아갑니다. 근데 그건 카테고리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맹신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경험한 것들 토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의 경험은 네, 2번, 세 번째는 날라갔다 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판매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반영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순위가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한 번 수정했는데 막 뒤로 날라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해놓고 뭐 구매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순위가 상승하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예, 너무 어느 한쪽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조건 그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겠죠. 그죠? 네, 오늘 상품 등록한 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어야 한다. 네. 메모장이든 엑셀이든 본인이 보기 편한 곳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컴퓨터에 하셔야죠. 연필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그걸 얹혀놓는 방식이 최고. 네. 그리고 1, 2, 3부 보시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오늘 등록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디테일하게는 못 드렸죠. 그죠? 그런 내용들까지 다 반영하고, 그리고 내가 등록을 할 때 최초에 뭐 브랜드를 가지고 파는 판매자냐 아니면 브랜드가 없는 판매자냐, 나는 가격 비교를 묶어서 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 체킹을 꼭 해서 최적화된 상품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광고도 들어가야 되고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네요. 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타 사이트의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나 원하시는 게 있거나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에는 뭐 거실 테이블 하나만 했으니까 혹시나 내 상품도 조금 봐주세요 라고 생각이 브랜드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영상만 제가 또 따로 찍어갖고 뭐 업로드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수요일마다 라이브를 할 때 뭐 그것만 이렇게 또 해갖고, 뭐 완전한 공개는 아니죠. 그쵸? 공개가 안 될 거잖아요. 네. 카테고리만 보는 거니까 상품명이랑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갖고 예시로 들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뭐 메일 주소 그 유튜브 채널 정보에 보면 있죠. 거기로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 취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품에 들어와서 F12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이제 키워드로 검색한 검색 결과죠. 그죠? 어떤 키워드를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건데, 이거는 굳이 F12 누르지 않아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드공간 이렇게 해놓고 여기 키워드 썼죠. 우드공간하고 이렇게 키워드 쓴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키워드는 네이버가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기에 태그 아까 10개 넣었잖아요. 등록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반영돼서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랑 그 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 넣으셨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긁혀갖고 나오는 거고, 여기에 긁히는 거는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카테고리도 긁히고, 그리고 내가 상품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넣어놨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상품 등록을 하면서 반영했던 것들, 혹은 내가 스토어를 만들면서 스토어 소개글을 뭐라고 넣는지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갖고 최적화가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죠? 엉뚱한 거 안 넣고 키워드 중심으로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피해를 받으실 일이 없죠. 근데 특정 어떤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이게 네이버가 자동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태그와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소개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 이런 것들, 상품명, 뭐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빈칸 안 남긴 다음에 다 채우시면 등록이 깔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